최연구소 양석센터장입니다. 오늘이 12월 5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 무역 협상이 현재 타결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이제 반등이 됐고, 그것이 우리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되면서 반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시장은 그 호재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듯한 상당히 미진하고 실망스러운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 점을 반드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왜 그렇게 탄력이 떨어지는지 시장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되고요. 자, 오늘의 주 주제는 이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오이솔루션을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점검을 좀 해보자는 건데요. 오늘 특별히 제가 선정해드린 리차드 양의 최적 포트폴리오 확정 종목 6개, 삼성전기, 현재 삼성전자, SFA 반도체, 오이솔루션, 그리고 원익 IPS가 있죠. 이들 종목을 후보 종목과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을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반등이 나온 배경은 이거죠. 미중 무역 협상이 가까이 와 있다. 사실 뭐 10월 달 초부터 미국과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들의 스몰 딜이 어느 정도는 성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2개월이 경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지 뭐 하는지 마는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전 세계 증시를 흔들었고, 자, 우리 증시는 그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또 MSCI와 관련돼서 또 수급 부담이 좀 있었죠. 그래서 흔들렸다는 건데요. 그것이 약간의 윤곽이 잡히면서 미국 증시 반등이 나왔고, 우리 증시도 그것 때문에 크게 빠졌다고 한다면 탄력적으로 올라갈 만한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건데요. 그렇지는 못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미국 증시를 보면 그동안 이제 문제가 됐고, 현재 지금 약간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악재로서는 홍콩과 또 최근에는 신장 위구르 인권 법안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다시 나빠질 것이고 해서 협상이 쉽지 않다는 그런 분위기였던 건데요.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완전히 분리되기는 쉽지는 않지만 굳이 나눈다면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정치적인 문제는 따로 다툴 일이고, 지금 경제적인 문제는 별도로 분리를 해서 협상 타결하는 쪽으로 꽤 많이 진전되는 것 같습니다. 12월 15일 추가 관세죠. 15%. 철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규모 어느 정도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그 대상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거의 수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농산물, 이거는 이제 중국이 현재 구입하는 것이죠. 그에 따른 구매 보장 방안까지도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런 정도면 거의 99%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재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타결될, 그것도 12월 15일 이전에 타결될 가능성이 큰 그런 상태라는 것. 사실은 우리 증시의 가장 큰 악재로 나가는 것이 바로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었거든요. 이것만 보면 큰 호재다 싶은데요. 잠깐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현재 5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다는 건데요. 규모가 그렇게 큰 건 아니죠. 최근 20거래일 거의 한 달 내내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규모 5조 원입니다. 5조 원의 1% 정도만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는 건데, 그것도 개장초에 들어왔던 것에 비해서 더 늘지 않고 이 정도에서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찌됐든 그래도 규모는 작고, 또 이 규모조차 장중 내내 유지될지 확실치는 않지만, 하지만 최근 한 달 동안에 그들이 초대규모로 매도했던 그런 상황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반전은 반전입니다. 미진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미진하다고 이제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주변을 보면 외국인들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코스닥도 순매도를 하죠. 또 선물도 순매도를 하고요. 그리고 현재 베이시스는 조금 낮습니다. 선물 베이시스는 생각보다 현재 조금 선물 베이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0.29 조금 약하긴 한데, 그런 상태 하에서도 비차익 쪽에
현재 비차익 쪽에 매수가 들어오죠. 그것은 아주 나쁜 것은 아니던데요. 하지만 지수를 끌어당기는 정도로 아주 강력한 매수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현재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니다라는 스탠스를 갖고 시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미국 현재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것이 완전 타결을 낸 것도 아니고 하니까 또 뭐 트럼프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 없이 약간 눈치 보는 식으로 외국인도 기관도 또 현재 일반인들도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정부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그래도 현재 선물 베이시스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현재 그 선물 베이시스가 나쁘질 않아요. 0.3 정도 나오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요. 또 비차익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탄력적인 반등, 즉 산타 랠리라고 하죠. 연말 장세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완전히 식은 것은 아닙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적으로 무역 협상에 타결이 되면 현재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증시가 좀 뒤늦게나마 현재 세계 증시에 충분히 호응하는 정도 수준의 탄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시장 판도를 잠깐 현재 뭐 업종별로 종목별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주도권은 역시 외국인한테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순매수한다 했을 때 코스피를 먼저 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안전하기도 하고 조금 더 탄력적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초반에는 그래요.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코스닥도 뒤따라오겠죠.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코스피가 조금 더 탄력적이고요. 해당되는 정보를 보면 현재 코스피 쪽에서 보면 어떤 특정 업종이 시장 이런 반등을 주도하는 모습은 잘 발견되지 않은데 종목별로는 나옵니다.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현대미포조선, 기아차 그리고 아직 반등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미국의 텍사스산 중진류 WTI라고 하죠. 급등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낙폭과대 상태에 있는 정유주, SK이노베이션이나 S오일 같은 종목도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대중적이죠. 그 중에서도 대중적인 종목은 뭐 HLB나 또는 메지온이나 헬릭스미스 같은 그런 종목들인데요. 이런 종목들이 전혀 맥을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지수가 뜨면 그래도 지수에 호응하면서 반등이 나올 만도 할 텐데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현재 5G와 관련된 종목들 실적의 뒷받침이 되고 또 일반인들이 좋아하기도 하지만 실적 기반이기 때문에 기관 또는 외국인들도 매우 선호하는 대상들입니다. OE솔루션, KMW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반등이란 말이죠. 요 점은 우리 리차드 양의 정식 현재 추천 종목이기도 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반도체 중에서도 SAP 반도체, 또 테스나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페스, DB 하이텍, 또 현재 장비 쪽도 나쁘지 않다고 이제 봤던 거죠. 유진테크나 원익 IPS, 테스 같은 종목들이 들목되고 있고요. 또 기타 MCNS, 아모텍, LB세미콘 등이 현재 소폭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코스닥 쪽에서 특히 현재 바이오 쪽보다는 IT 쪽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의식한 그런 반응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즉 현재 연말 랠리나 연초 랠리가 나온다 했을 때 삼성전자 주도를 하고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IT 종목들이 먼저 움직인다는 개념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일단 장수는 그런 정도로 보고요. 우리 포트폴리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확정 종목은 이제 6개. 리차드 양의 최적 포트폴리오. 아마 2주 정도 전에 11월 중순 정도 됩니다. 제가 당시에 후보 종목 한 20여 개, 30여 개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 우리가 선정할 수는 없고 핵심에 대한 6개만 제가 확정대로
확정시켰는데요. 일단 IT 대형주 중에서 삼성전기, 그리고 뭐 SAP 반도체입니다. 잠깐 보죠. SPA 반도체 날라가요. 아, 이게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네요. 21선이 닿는, 대략 주가를 본다면 3,500원 이하에서 매수할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다려서 거기서 매수하자 던 건데요. 지수 조정에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그 상태에서 반등 나올 때, 지수 반등이 나올 때 SPA 반도체가 먼저 치고 나가는 모양새로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추격 분할 매수라도 부분적으로 불사해야 된다는 거죠. 워낙 좋은 종목이라서 그런 것이죠. 그 점은 오이솔루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이솔루션도 확정 종목이죠. 이 종목도 원래는 48,000원 이하에서 매수할 기회, 추가 매수할 기회를 가져보자 했던 건데 그 기회를 주지 않고 지수 약세장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오늘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실적이 워낙 좋죠. 이 점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드릴 건데요. 지금 이 가격에서도 51,500원인데요. 분할 매수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가격에서도 그런 용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인터넷이나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피상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런 그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오프라인을 통해서 접근을 하면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그때그때 하루에 한 번 정도의 방송을 갖고서 구체적으로 다 쫓아가면서 결정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말씀 나온 김에 오늘 안내 말씀을 잠깐 드릴까 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입니다. 12월 8일 일요일 날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증권 강연회를 갔습니다.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 개최하는 건데요. 장소는 청담동 리베라 호텔 2층 헤라홀입니다. 지하철 7호선 청담역 13번 출구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강사는 송재호 회장하고 저 둘이서 합니다. 양우석 센터장하고요. 참가비가 있습니다. 2만원이고요. 내용이 좋기 때문에 2만원, 2만원 정도면 2만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2020년도 제가 드리는 그런 1차 대항의 최적 포트폴리오도 있지만 우리 현대투자연구소 전체의 최고의 포트폴리오가 공개가 된다는 건데요. 살아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냥 피상적으로 제가 전해드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드리는 그런 내용 갖고서는 사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내년도 장세는 상당히 좋은 장세가 될 소지가 높고 그렇게 그런 장세를 맞이해 수익을 내려면 대면에서 오프라인을 통해서 해서 그 내용을 전달받아야 그 내용이 내 거가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내용으로 현재 준비를 했습니다. 연말 장세까지 현재 연말 장세를 대비하는 전략과 또 그와 관련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폴더블폰, 또 바이오, 또 5G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또 대북 테마 등등 다양한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꼭 한번 참석을 하셔서 현재 그 기회를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안내 말씀드렸고요. 또 안내 말씀드린 김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공감하시거나 하시면 구독이나 또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종목 오이솔루션까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3,500원 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약한 가운데 그 흐름 선상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지수 따라 움직이는 종목이 전혀 아니죠. 현재 지수가 반등 나올 때 탄력이 약하거나 지수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거나 지수에 약간 무관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좋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그것이 과장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럴 정도로 그 내재된 잠재력은 크다는 것이죠. 단기로 사고팔고 할 종목이 아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원익 IPS도 나쁘지 않아요. 35,000원 정도 수준에 잡자 했던 건데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 맥점에서의 모습이 괜찮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말정산 삼성전자가 주도할 가능성이 크니 그에 들어와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는 분야, 반도체 설비 투자 쪽이죠. 설비 쪽에 이제 원유 IPS가 주목 부각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관점은 뭐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기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삼성전자는 지수따라 움직일 테니까 이거는 뭐 특별히 자세한 설명이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 오이솔루션, 삼성전기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 현재 오이솔루션하고 삼성전기, 오이솔루션을 먼저 보도록 하죠. 오이솔루션은 실적만 잠깐 먼저 보도록 하죠. 오이솔루션을 보면 지난 3분기 실적은 어마어마했죠. 매출이 600억 원 정도, 작년 동기 대비 거의 3배 가까이, 매출이 한 200억 정도 내외에 있던 그 업체인데, 금년, 그 분기당 매출입니다. 분기당 매출이 약 200억 원 정도였던 회사인데, 갑자기 3배 정도 갑자기 늘었다는 거고요. 영업이익은 거의 흑자도난 베이스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19배, 20배 가까이. 간신히 흑자 정도 되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 사상 최고의 실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것은 지난 8월달 이후부터 계속 중기적에 3개월 이상 조정을 받았던 것은 4분기 실적 전망이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통신사 등 주요 수요처에서 투자를 계속 대규모로 할 줄 알았더니 처음엔 투자를 많이 했다가 약간 지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바람에 4분기 실적을 좀 저조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지난 8월달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좀 조정받는 모양새가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 전망에 하향 조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최근 거의 열흘 가까이 계속 순매수를 했어요. 누적 그 열흘 가까이 11월 22일 이후입니다. 누적 15만 주를 매수를 했다는 건데 금액으로 따지면 75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750억 원. 그런 정도를 그 정도면 상당히 규모가 크죠. 를 대규모로 매수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지수는 약하고 시장 분위기는 저조한데 현재 주가는 오히려 반등을 했습니다. 12% 가깝게 올라왔다는 거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약간 이 점에 대해서는 점수를 좀 줄 필요가 있겠다. 주목을 해야 되겠다는 건데요. 실적 모멘텀이 아주 강합니다. 물론 4분기 실적은 말씀드렸다시피 좀 하향 조정을 받고 있지만 4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년도 실적이 중요한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실적 모멘텀은 중국과 관련된 모멘텀입니다. 국내 통신사와 관련된 모멘텀도 강하지만 대외적인 모멘텀도 강해요. 일단 중국이 금년 11월 달부터 5G에 대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 5G 서비스를 상용화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금년에 벌써 중국은 나라가 큽니다. 50개 도시에 이런 5G를 이제 통신망을 구축한다는 건데요. 그것을 내년도에는 거의 7배 수준으로 늘립니다. 340개 도시에 5G를 현재 깐다는 것이죠.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최신식 최고의 현재 50기가 비페이스 급 양방향 광트랜시버. 지금 오이솔루션은 국내 광트랜시버 시장에서 최강자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규모도 큽니다. 그쪽과 관련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바로 오이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할 만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도 있어요. 일본 KDDI, NTT 도코모에도 내년부터 공급하고 또 미국의 최고의 통신사죠. 최대의 통신사입니다. AT&T 및 또 현재 2위권, 3위권에 있는 버라이즌 이런 데 또 매출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매출이 창출될 소지가 큽니다. 금년 2019년에는 국내 통신사에 공급하는 정도 이 정도의 실적을 냈는데 내년부터는 중국 및 일본
또 미국에까지 본격적으로 매출을 낀다고 한다면 아마도 금년 실적도 최고 실적이지만 내년도 실적도 분기당 매출이 1,000억이 넘고 분기당 영업이익이 300억 원이 넘는 그런 수순이 전개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여기 OPM은 영업이익률이에요. 지난 3분기 영업이익률이 무려 33%나 돼요. 이거는 그만큼 동종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5G와 관련된 업체들 중에서 이런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내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KMW 정도가 됩니다. 현재 나머지 업체들은 영업이익률 10%대거든요. 그만큼 오이솔루션이나 KMW의 경쟁력이 주변의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1,000원을 매출을 일으키면 그 중에 300원이 남다는 것입니다. 일반 제조업체로서는 상당한 이익률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경쟁률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저걸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말씀을 드릴 때 자회사 에피스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 전체 실적만 간단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 추정치입니다. 3분기까지 지났죠. 4분기까지 합쳐서 매출 6천억, 작년 동기 대비 12.5%. 삼성바이오로직스 차트를 띄워놓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차트를 띄워놓고 이게 차트입니다. 주가는 뭐 그저로네요. 차트를 이거죠. 보면 그리고 영업이익은 300억 원 정도인데요. 오히려 작년 동기 대비 반토막 됐어요. 작년에는 한 600억 원 정도 됐던 건데 금년은 3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외견성으로 봤을 때 실망스럽다지만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에 시설 유지 보지가 좀 유지 보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요. 또 3공장이 이제 가동 직전에 있죠.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감가상각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드는 건데 사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내년도 실적인데요. 점프업, 뛰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한번 매출 한번 보세요. 매출이 9천억입니다. 예상치입니다. 전망치. 금년보다 무려 50%인데 이것도 별도예요. 그러니까 에피스의 자회사 실적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별도 기준으로 해서 매출이 9천억, 금년 대비 50%로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엄청나게 뛰죠. 2,350억. 금년 실적 대비 거의 8배 가깝게. 이것이 내년 거쳐 내후년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점프업됩니다. 그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역시 3공장이 이제 금년부터 3분기 때부터 매출 인식이 됐고 또 현재 여기저기서 수주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실적이 급증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회사도 좋지만 점프업하지만 본업, 현재 CMO나 이런 것도 본격적으로 매출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와 관련돼서 최근 실적도 현재 수주 관점에서 봤을 때 계속 연이어서 수주권을 따고 있어요. 최근 들어 11월 28일 아시아 모 회사에서 225억짜리,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최소 225억 내지 최대 860억짜리 CMO 계약권을 따냈고 또 12월 3일 얼마 전이죠. 미국에서 552억짜리 CMO권을 따왔습니다. 사실 분기별로 하나 딸까 말까 한 것을 최근 한 2주 만에 이렇게 연속해서 수주를 따냈어요. 그래서 해서 국내 공식 기준으로 해서 따낸 수주권이 약 8건 정도 됩니다. 누적해서 47건을 따낸 상태죠. 또 CDO도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건 대외로까지 아직 연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국내에서 현재 지금 벤처 바이오사로부터 CDO 위탁 개발이죠. 위탁 개발 GI 이노베이션 면역 항암제로 상당히 유명한 업체라고 합니다. GI 이노베이션 또 상장 회사죠. 유틸렉스 또 이면 온시아 이런 데서 CDO권을 따내고 있습니다. 금액은 현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국내에서 이제 막 시작을 했으니까 따내기 시작을 하면서 해외로까지 연결될 소지가 높다는 건데 아마 내년부터 그렇게 될 소지가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좀 파트너사, 지금 현재 자회사 에피스의 지분을 반반씩 나눠 갖고 있는 또 현재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판매 회사, 해외 판매 회사가 또 바이오젠이죠. 에피스 지분 50%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이 세계적인 회사예요.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카두마비라고 합니다. 임상 성공을 해서 또 관련해서 우리가 네이처스에 급등하기도 했던 원인이 바로 현재 바이오젠에서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카두마 임상 3성에 성공을 했다는 거죠.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도 초에 굉장히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초에 바이오 신약 품목 허가 BLO라고 합니다. 그걸 신청한다고 하죠. 빠르면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 초에 그것이 품목 허가가 나서 바로 현재 시판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늦어도 내년에 시판, 내후년에 시판이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CMO 대상이 된다는 거죠. 바이오젠이 현재 제약 의약품 생산할 때 아무래도 관계 회사인 현재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주문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모멘텀을 세계적인 파트너사 바이오젠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인데, 이런 것도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또 하나의 성장 추진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38만 9천 원, 뭐 39만 원, 뭐 그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 어차피 이 종목은 아시겠지만 단기로 매매하기는 부족한 종목입니다. 장기로 보고 매매를 할 대상이다 하는 것이고요. 자, 오늘 이런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다가 뭐 이것저것 버벅거리면서 현재 좀 미진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행할수록 그 점 많이 개선될 것으로 믿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현재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방송을 하기로 약속한다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